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서 기자 그러지 말고 오늘은 우리 집에서 한숨 자고 가. 이래봬도 내가 저 여편네보다 더 낫다니까 그러네 정말. 대체 언제쯤이면 나도 특종이란 걸 건져보는지. 매번 제대로 된 특종 하나 못 건지니 기자 생활하는 게 참 힘이 든다. 누구나 그렇듯 기자 생활하면서 특종을 안 노리는 기자는 없을 것이다. 나도 다른 기자들과 마찬가지로 늘 언제나 특종을 쫓고 있었고, 그런 특종을 나 혼자만 대서특필해서 내면 특종으로 인정받을 일이지만 늘 나보다 한 수 두 수 위에 있는 기자들로 하여금 내 기사는 늘 밀리곤 했었다. 난 큰 보도국에서 일을 하는 기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신문사에서 일을 한다. 오늘도 국장은 내게 호출을 했다. 도대체 근 3개월간 기사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딨냐며. 다 하나같이 다른 사람이 쓴 블로그 글을 베끼는 수준이거나 아니면 다른 신문사의 기자가 쓴 글을 약간 다르게 옮겨 적는 수준에 그치지 않냐며. 그렇게 해서 어디 제대로 기사 쓰겠냐며 면박을 준다. 그런 압박이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이어지니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기자 생활하는 나에게 담비 같은 기사거리를 안겨주겠다며. 특종은 아니지만 이런 기사를 쓰면 분명 특종에 가깝게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 자기도 이번에 친구를 통해 들은 얘긴데 과부섬이 있다고 한다. 난 과부섬이 뭐냐고 물으니까 과부들만 모여 사는 섬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보고 그런 과부섬에 대해 기사를 쓰면 어떠냐고 하길래 난 친구에게 지금 무슨 소설 쓰냐며 그런 데가 어딨냐고 하니까 글쎄 그런 데가 있다고 하길래 그래서 난 그럼 거기 무슨 양주 팔고 맥주 파는 흔한 술집 아니냐고 말하니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과부들만 모여 사는 섬이 있다고 한다. 당시 난 친구의 말을 귀담아 듣지 못했고 흘려듣듯이 지내던 어느 날 다시 또 국장이 내게 압력을 준다. 역시나 기사다운 기사 좀 쓰라고 하며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하길래 난 안 되겠다 싶어 쥐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친구가 말한 과부섬에 대한 기사를 써야겠다 마음을 먹게 되었다. 그래서 친구에게 연락해서 그 과부섬이 어딘지 물어보게 되었고 드디어 난 그곳으로 찾아가려고 이른 아침부터 서둘렀는데 글쎄 나와 한조인 카메라맨이 아침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만 입원을 하고 말았다. 아무래도 그 카메라맨도 지각할까봐 빨리 나오다가 사고가 났다며 이번엔 미안하다면서 다른 카메라맨과 함께 취재를 나가라고 했지만 이미 다른 카메라맨들은 다 스케줄이 잡혀 있었고 안 되겠다 싶어 그냥 영상과 사진 없이 그 과부들의 실체를 글로라도 담아야겠다는 심정으로 나 혼자서 무작정 떠나게 되었다.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시골 터미널에 내리게 되었고 터미널에서 바닷가 쪽으로 버스를 타고 다시 내리니 매표소가 보였다. 과부섬으로 더 들어가려면 여기서 배표를 사야 했다. 배는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다닌다며 좀 있음 오늘 섬으로 들어가는 배를 탈 수 있다고 했다. 난 과부섬으로 향하기 위해서 배표를 샀고 그리고 시간이 되어 배를 타고 그렇게 바다를 가로지르며 과부섬으로 향했다. 어느덧 배는 섬에 도착했고 드디어 난 섬에 발을 내딛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이 과부섬에 내리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기분이 이상하다. 나 혼자 과연 이 모든 걸 잘 해낼 수 있을지 떨리고 긴장된다. 하지만 어차피 과부들이라고 한들 여자들일 텐데 무슨 일이야 있겠냐 싶어서 마음을 다잡고 한 손에 수첩과 한 손에 펜을 들고서 과부들을 만나러 걷기 시작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그때 밭일을 하는 여자 한 명이 보인다. 50대로 보이는 아줌마다. 그 아줌마는 섬에서 밭일을 하고 있었고 내가 조금씩 다가가자 하던 일을 멈추고 나를 뚫어져라 쳐다본다. 그 모습이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지. 그러다가 이내 나보고 어디서 왔냐고 하길래 난 신문사 기자라고 말했고 이 섬에 대해서 취재를 나왔다고 말하니 그 아줌마가 하는 말이 얼마 못 갈 거라며 여기서 나 같은 기자들 여러 닷다 갔지만 하루도 못 견디고 다 취재도 제대로 못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 그 아줌마가 나를 개슴츠레한 눈빛을 보내며 한다는 말이 말로 하면 뭐 하냐면서 여기 계속 있어 보면 알 것이라고 한다. 뭔가 이상했다. 대체 뭐 때문에 그 기자들은 이 과부촌에서 하루도 못 견디고 다 취재도 그만두고 나가게 되었는지 알턱이 없는 노릇이니 말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잘된 일이라 생각했다. 어차피 남들이 다 힘들어서 포기한 과부섬의 취재인데 나는 이를 악물고 여기서 일주일을 취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럼 취재가 끝나면 국장한테도 더 이상 불려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았고 내가 원하고 모두가 원했던 특종까지도 한 번에 잡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과부만 모여 사는 섬이라서 그런지 보니까 이 아줌마도 과부 같았다. 난 다른 과부도 만나기 위해서 그 섬을 더 둘러봤다. 그랬더니 저만치서 한 아줌마가 머리에 무언가를 이고 걸어오고 있다. 조금씩 그 아줌마와 가까워졌는데 그 아줌마는 새참 같은 걸 머리에 이고 있는 듯하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날 보며 하는 말이 세상에 웬 남정네래? 이러면서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온 거냐고 하길래 난 과부섬이 신기해서 취재하러 왔다는 말을 하기가 여간 뻘쭘해서 말을 못하고 있으니 그 아줌마가 하는 말이 조심하라며 여기서 더 있다간 체력 바닥나고 몸도 마음도 영혼까지도 탈탈 털리다 못해 지쳐 쓰러질지 모른다며 신신당부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나를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쭉 보더니 갑자기 이내 침을 꼴깍 삼키며 군침을 삼킨다. 더 이상 그 아줌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일단 그 자리를 피했더니 그 아줌마는 내가 가는 뒷모습마저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다. 정말 이상하다. 이 섬에 들어와서 2명의 아줌마들을 만났지만 죄다 나를 보는 눈빛과 말투가 심상치 않으니 말이다. 그때 갑자기 목이 타고 마르기 시작했다. 이 섬에는 가게집 하나도 없는 걸까? 한여름 더위에 이렇게 취재를 나오니까 목도 마르고 그래서 가게집을 찾고 있었는데 가게집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 그때 저마치 집 한 채가 보이길래 저 집에 가서 물이나 한 잔 얻어 먹어야겠다며 그곳으로 걸어갔고 그 집에 다다르자 난 문을 두들겼다. 그러자 처음에는 말이 없다가 어느새 한 여인이 문 밖으로 나온다. 이전에 봤던 2명의 아줌마와는 달리 정말 참 곱고 어여쁜 40대 여자로 보인다. 그 여인은 자기 집에 어쩐 일이냐고 하길래 난 취재차 이 섬에 방문한 기자이고 오늘부터 취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보시다시피 바깥은 빼약볕이라며 그래서 물 한 잔 얻어먹을 수 있냐고 하니 문을 더 활짝 열어주며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란다. 그래서 아니라고 문 밖에서 물만 전해주면 된다고 하니까 그 여인이 아니라면서 그래도 자기 집에 온 손님이고 섬에 찾아온 귀중한 남정네인데 일단 들어오시라고 말한다. 하는 수 없이 못 이기는 척 집 안에 들어섰고 그 여인은 바깥을 두리번 살피더니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자 대문을 걸어 잠근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여인은 나보고 식사는 하셨냐며 그러지 않아도 지금 점심 먹으려고 하던 찰나인데 안 드셨으면 같이 드시자고 한다. 그래서 아니라고 나가서 사 먹으면 된다고 말하니까 이 섬엔 식당도 없고 가게집도 없다면서 기자님이 음식을 먹고 싶고 물도 마시고 싶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집집마다 찾아와야 된다고 말한다. 그때 문득 든 생각이 그래서 이제껏 앞서 취재왔던 기자들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마시기가 힘들어서 하루도 못 견디고 간 건가 싶었다. 그때만 해도 말이다. 아무튼 그 말을 들으니
점심도 준다는데 내가 이 상황에 거부할 이유는 없었다. 그것도 어여쁘고 고운 여인이 차려주는 점심이니 먹을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느껴졌으니 말이다. 난 그 여인이 차려준 점심을 먹으며 그 여인과 잠시 이야기를 했다. 혼자 사는 거냐고 물으니까 그 여인은 혼자 된 지가 10년이 넘었다면서 이 집에서 혼자 지낸다고 했다. 그래서 난 여기 보니까 남자들은 한 명도 없는 것 같다고 말하니 맞다고 하면서 이 섬엔 남자들이 없다는 것이다. 아니 왜 섬에 남자들이 없냐고 물으니 여인이 한동안 말을 못한다. 그러면서 더 드시라며 나에게 밥과 국을 더 퍼와서 준다. 그렇게 한참을 대화하며 먹고 있으니 자신이 직접 담근 술이라면서 이 섬에서만 나는 약초로 담근 술이라. 정말 귀하다며 남자들한테 정말 좋은 술이니까 한 잔 받으라고 한다. 난 그 술을 잔에 받았고 그리고 마셨는데 참맛과 향이 독특한 술인 것 같았다. 그런데 그때였다. 갑자기 자꾸 졸리기 시작했고 눕고 싶어졌다. 그렇지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기에 눈을 깜빡이며 정신을 차리려고 애쓰려던 찰나 대문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이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나를 부르는 목소리였고 그 목소리의 주인은 나를 아는 눈치였다. 서 기자 그러지 말고 오늘은 우리 집에서 한숨 자고 가. 이래봬도 내가 저 여편 네보다 더 낫다니까 그러네 정말. 문 밖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서 기자인 건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곰곰이 다시 생각해보니 이 섬에 들어오기 전 매표소에서 배표를 살 때 내 이름을 명단에 적은 적이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서 씨이고 서 기자로 불린다는 걸 벌써부터 안다고 생각하니 잠시 소름이 돋았다. 어느새 금세 내가 이 섬에 온 것도 다 알고 있던 눈치로 보였고 내가 기자인 것도 내 성이 서 씨인 것도 다 아는 눈치였다. 난 이 집에서 이 여인과 밥을 먹다가 그 사실 때문에 당황스럽게 말없이 있자 그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밖에서 문을 두들겨도 문을 열어줄 생각을 안 한다. 더욱더 문 밖에서는 세차게 문을 두들기며 나를 찾는 소리가 들렸고 급기야 이 집주인 여인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나보고 어서 방 안으로 들라고 한다. 자신의 집에서 하루 자고 가면 잠잠해질 테니 걱정 말라고 하는데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자꾸 눈이 감기고 피곤한 것 같아서 난 그러기로 했다. 그리고 그 뒤 집주인이 깔아준 잠자리에서 눈을 붙이고 있었는데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 그때였다.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리곤 자고 있는 내 옆으로 와서는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바람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